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중과실은 누구한테 있었다고? 차고자가 중대한 과실을 했습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첫째 문제가 일단은 내용에 해당해야 돼요. 법률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중요 부분에. 그럼 내용에 해당한 것이냐 아니냐와 관계돼 가지고 문제되는 쟁점이 동기 착오예요. 그러니까 착오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면 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있고 그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자기만의 이유,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사회질서 위반할 때 내용 자체가 질서에 위반한 경우가 있었고 동기가 위반한 게 있었죠.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동기는 법률 행위 내용에 해당해 안 해요? 안 하지. 동기는 자기만의 이유일 뿐 상대방은 무슨 동기로 법률 행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에 해당 안 한다고. 동기는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행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이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그때는 상대방 측도 무슨 이유로 법률행위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때는 내용이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기에 착오가 있을 시에도 첫째 요건이 내용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내용에 해당하려면 그 의사표시하는 자가 저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표시해서 써야 돼. 혹은 상대방이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걸 유발 제공이다 그래. 그럼 착오자가 착오에 빠진 이유가 상대방이 정보를 잘못 제공해가지고 착오에 빠졌다면 이때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다 써서 드렸죠? 네, 쓰라는 거 외에는 안 써도 된다는 소리요. 표시가 됐거나 유발 제공됐기만 하면 내용에 해당하는 거지 둘이 이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합시다. 그럽시다라고 착오에 빠졌던 자와 상대방이 합의까지 했을 필요는 없다고. 이거 구별하셔야 돼. 소유자가 자신의 동기를 표시만 했으면 내용에 해당해요.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그거 내용을 합시다 라고 합의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동기착오가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길 제일 많이 물어봐요. 동기가 내용의 착오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그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을 하려는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합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양갑 1번에 내용의 중요운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관련 쟁점으로 동그라미 1번에 동기의 착오가 내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으로 표시 또는 유발, 제공 이렇게 돼 있고 합의는 불요 이렇게 돼 있죠. 네, 합의에다가 세우면 딱 쳐놓으시면 돼.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표의자 즉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람 이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이자가 착오를 이루 취소하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돼서 나온 적이 있다고. 대한민국 국가고시 최초로다가 우리 시험 19회 때 표의자, 상대방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괄호 안에 있는 표현처럼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하려는 자 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니까. 같은 이야기야. 착오를 이루 취소하려는 사람이 있고 막으려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취소를 해가지고 효력을 부인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취소를 못하게 해서 효력을 인정하려는 사람. 그렇게 표현이 바뀌어 나와도 표의자, 상대방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게 연습하시라고 같이 써드린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서 우리 법원이 가장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게요. 지 혼자 착각했잖아. 그럼 이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해야 된다고 봐요. 착오자한테. 그런데 착오는 있었는데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야. 그때는 중요부분 착오로 다루지를 않는다고. 여기서 경제적 불이익은 두 자로 줄이면 손해라고 돼요. 그래서 중요부분 착오의 그 개념은 이 당사자가 이때 당시에 착오가 없었으면 행위를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인정이 되고 그뿐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어도 그랬겠다라고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돼야 된다고. 교과서에 자세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중요부분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밑에 따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번에 차고 관련 판례에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사요씩 살펴보시되 맨 마지막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4번에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에는 중요분 차고에 해당 안 한다. 차고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요분으로 다루지를 않는다고. 그 옆에다가 비교, 사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손해 발생, 불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차고와 사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해서는 자기 혼자 착각에 빠졌던 거라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해야 중요분으로 다뤄져요. 그런데 사기의 경우에는 이 사기 속은 거거든. 위법행위를 한 거라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기의 경우에는 제 가격에 샀어 물건을. 근데 살 생각 없었는데 속아서 샀어. 그럼 손해는 없죠. 그래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는 할 수 있다고. 그게 차고와 사기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차고는 혼자 착각한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는 게 쟁점이고 사기는 속았다는 게 쟁점이에요. 속았다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일단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이따가 더 사례를 보면 조금씩 드러나니까. 그 다음 다시 위로 가서 차고 요건에서 양가로 2번에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서 중대한 과실 거기다 세워치시고, 그럼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취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동그라미 1번 거기 몇 표시고, 이게 시험이 많이 나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고자가 스스로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되느냐,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라 상대방, 즉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이걸 차고자가 입증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둘로 딱 나눠서 정리를 하시라고. 그 다음 2번에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과실 거기 동그라미 치고 취소 동그라미 치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근데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과실하고 중과실은 구별해야 된다는 소리요. 그래서 그 옆에 여백에다가 잠깐만 써놓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중과실 여부에 따라 법률상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 시험법에 딱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사안의 경우에만 중과실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통상 과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난주에 했던 거 선의하고 아이가 있잖니, 몰랐다 알았다 이제 쓰면 길어지니까 안 써요. 그리고 몰랐던 경우에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무과실하고 과실하고. 주의무까지 다 한 경우, 이건 주의하지 않은 경우. 그럼 차고는 선이요 악이요? 차고. 네, 차고는 선이지. 몰랐으니까 차고에 빠진 거지. 알았으면 그건 차고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차고야. 근데 차고 상태에 빠진 경우가 주의를 다 했는데도 차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경우와 주의하지 않았던 경우는 아니는데, 법에서는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질 않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법률상 효과를 이 과실을 둘로 구분해 가지고 중과실 존재 여부에 따라 법률상 효과가 달라지는 사안이 있고, 통상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실이 이렇게 구분돼요.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실은 중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 다른 점은 얘들 그냥 느낌만 받아도 돼. 경과실하고 중과실하고